수학상 페이지 158 이 연립방정식 1.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자,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법은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가감법, 더하고 뺀다. 대입법, y는 혹은 x는 이렇게 하나의 미지수에 대해서 정리해서 나머지 식에 대입해서 푼다. 이거는 중학교 때 이미 많이 연습이 돼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도 특수한 근을 가질 때의 연립방정식 판별법 한번 봅시다. 자, a-분의 a, b-분의 b가 같지 않을 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a랑 b는 뭘 결정을 하냐.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을 b로 이렇게 나누면 이 b분의 a, b를 가지고 기울기를 결정합니다. 기울기가 다르다면 언젠가 한 번은 만난다는 얘기고 그 기울기가 같다면 평행에서 절대로 안 만나기 때문에 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고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점들이 전부 다 그죠? 모든 점들이 다 해가 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아서 어떤 걸로 결정할 수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분의 a, b-분의 b 그래서 a, b의 비율이 같다면 해는 한 쌍입니다. 그죠? 해는 한 쌍이에요. 같지 않다면 해가 한 쌍입니다. 왜? 이렇게 한 점에서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만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울기의 비율은 같아요. 그런데 y절편이 다르다면 해는 없습니다. 해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 해가 없을까요? 평행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a의 비율, b의 비율, 그리고 상수항의 비율까지 완벽하게 같다면 두 직선이 일치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로 저항할 수가 없어요.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46번 볼게요. 자, 두 연립방정식이 해가 무수히 많도록 하는 a값을 m, 또 해가 존재하지 않는 a값을 n이라고 할 때 한번 봅시다. 이걸로 일단 얘네들은 1분의 a의 비율과 그 다음에 a 플러스 1분의 2, 즉 우리가 위에서 얘기하는 b-분의 b의 비율과 그 다음에 c-분의 c의 비율, 즉 상수항의 비율이 모두 같다.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일치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겠죠. 일단 예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a 곱하기 a 플러스 1이 2와 같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이다. 그러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이 0이다. 되겠죠? a가 마이너스 2 또는 a가 1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첫째로 a가 2일 때 한번 풀어볼게요. a가 마이너스 2라면 어떨까요?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분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2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 그럼 어떻습니까? 얘 비율은 마이너스 2. 이거 비율도 마이너스 2. 이거 비율은 마이너스 2. 모두 다 비율이 마이너스 2네요. 그럼 얘는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결정 내릴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a가 이번에 1이라면 어떨까요? 1분의 1은 1 플러스 1분의 2는 1 플러스 3분의 1. 어때요? 얘네 둘은 비율이 같지만 얘는 같지 않네요. 그럼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A, B의 비율은 같다. 그러면 기울기는 같다. 그리고 y절편이 다르다. 어떤 얘기입니까? 평행하다는 얘기입니다. 평행. 그러면 해가 있겠습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해가 무수히 많도록 하는 a값은 마이너스 2. 그리고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a는 1. 두 개 빼래잖아요. 그죠? 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 볼게요. 자, 3개 있으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3개 중에 문자 하나를 일단 없애세요. 그 다음에 없애고 나서 나머지 두 문자를 갖다 연립 방정식 풀고 그리고 그 없앴던 문자마저 구해내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448번 한번 봅시다. 다음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 자, 1번에 기억, 니은, 디귿 3개의 식이 보이죠? 일단 기억하고 니은하고 더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g가 삭제되면서 5x 플러스 5y는 10 이렇게 됩니다. 5로 약분하면 x 플러스 y는 2 이런 식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식에다가 2를 곱합니다. 그래서 디귿식하고 뺄게요.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6x 플러스 4y 마이너스 2g는 8. 그 다음에 부호가 똑같잖아요. 플러스 2g는 없고 마이너스 2g 마이너스 2g만 있으니까 두 개 뺄게요. 빼면 얘가 사라지고 6 빼기 5 1x 4 빼기 1 3y 8 빼기 4는 4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얘네 둘 갖고 연립방정식 풀게요. 여기다 붙일까요? 뺍니다. 자, 이렇게 빼면 2y는 2. 그러면 y는 1 나오겠네요. y가 1이라면 x도 1이겠죠? 그러면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아무거나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x가 1, y도 1. 그러면 g가 얼마입니까? g도 1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x도 1, y도 1, g도 1입니다. 여기 1이어야지 6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은 첫 번째 식 은, 두 번째 식 은, 세 번째 식 은, 3이래요. 그럼 가장 편안한 걸 제일 많이 쓰면 되거든요. 첫 번째 식은 3이다. 두 번째 식은 3이다. 세 번째 식은 3이다. 이렇게 쓸게요. 얘도 g를 먼저 없애봅시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식 더하면 g가 사라질 거고 더하면 3x 플러스 y는 6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요.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 중에서요. 세 번째 식에다 2를 곱했어요. 2g를 만들려고요. 얘도 그래서 더하면 사라지고 6x, 5y, 9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할게요. 이제 얘 앞에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6x 플러스 2y는 12. 그 다음에 갖다 뺍시다. 6x 플러스 5y는 9. 빼기 하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3y가 3.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 나오죠. y는 마이너스 1 하나 나오고 y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다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1은 6. x가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x가 3분의 7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식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여기다 대입할까요? 요 식에다가. 그러면 3분의 7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g가 3. 얘 풀면 g는 마이너스 3분의 4 나옵니다. 그래서 x, y, g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450번 볼게요. 자, 이거를 순환형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뭐가 순환형이냐면 x 플러스 y, 그 다음에 y 플러스 g, 그 다음에 g 플러스 x, x, y, g, x, y, g가 이렇게 돌고 돌죠. 자, 2번도 x분의 1, y분의 1, y분의 1, g분의 1, g분의 1, x분의 1 돌고 돌죠. 이걸 순환형이라고 합니다. 순환형을 만나면요. 그냥 다 더하세요.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2x, 2x, 4x, 3i, 3i, 6i, 5g, 5g, 10g 다 더하면 14 이렇게 되고 모두 다 짝수니까 2로 나눠서 이런 식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3i가 7이라면서요. 여기까지가 7이라면서요. 그러면 5g가 0이니까 g가 0이겠네요. 자, g가 0입니다. g가 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y가 1이겠죠. 그죠? 그럼 g가 0이니까 이번에는 x가 얼마예요? 2겠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2번도 다 더할게요.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x분의 1, y분의 1, g분의 1이 모두 두 개씩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들 다 더하면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2 나옵니다. 양변을 2로 약분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두 개 더한 게 5라면서요. 그러면 g분의 1은 얼마일까요? g분의 1은 마이너스 6이겠죠. 그래야지 5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1 나올 테니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이에요?
얘는 얼마예요? y분의 1은 4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6이에요. 얘는 얼마일까요? x분의 1은 1이겠죠. 그러면 g는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y는 역수치하니까 4분의 1이고 x는 역수치해봤자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연립 2차 방정식 볼게요. 연립 2차 방정식은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일 수도 있고요. 둘 다 2차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어떻게 풀까? 1차랑 2차랑 돼 있을 경우에는요. 1차를 한 개의 식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y는 어쩌고 x는 어쩌고 정리해서 나머지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둘 다 는 0을 발견하면 인수분해 되나? 그거 먼저 확인하시고요. 인수분해해서 푸는 형태. 자, 그 다음에 2차항을 소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차항이라는 거는요. 제곱이 있으면 다 2차항이에요. x제곱도 2차항이지만 xy도 2차항이고 y제곱 이런 것도 다 2차항입니다. 그죠? 요걸 소거할 수 있으면 소거하고요. 그것도 2차항을 소거하는 게 또 그것도 쉽지 않으면 상수항을 소거하세요. 상수항을 소거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어쩌고는 0이 되니까 혹시 또 인수분해가 되지 않나 살펴보고 인수분해로 문제를 풀 수도 있거든요. 자, 어떤 형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나오기도 해요. x 플러스 y가 7, x 곱하기 y가 6 이런 형태를 보면요. 뭘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요. 두 근의 합이 7, 두 근의 곱이 6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t에 대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면 t의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6은 0 그러면 뭐 t 마이너스 6 t 마이너스 1이 0 t가 6 또는 t가 1 그죠? 둘 중에 하나가 6이고 하나가 1이에요. x가 6, y가 1일 수도 있고 x가 1, y가 6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푸는 방법도 밑에 나옵니다.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452번 다음과 같은 걸 풀으라고 했는데 하나가 1차식이죠. 그럼 1차식을 y는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거를 두 번째 있는 2차식에다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로 나눠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x가 2 또는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다 정리해서 얘가 인수분해가 됐는지 보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세요. 그러면 x가 2일 때 x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y가 얼마일까요? y가 1이겠죠. 근데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의 해가 탄생을 합니다. 자, 454번도 볼까요? 둘 다 2차식이에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는 0이 보이네요. 는 0을 발견하는 순간 인수분해가 하고 싶어져야 돼요. 자, 는 0이 있구나. 그럼 위의 식을 인수분해 해볼까? 실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2x-y, x-y는 0. 그러면 2x가 y거나 또는 x가 y면 되겠죠. 그 두 개 갖다 접근할게요. 첫 번째, y가 2x일 때 y가 2x일 때 실제로 두 번째 식에다 넣어서 계산할게요. 5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가 2x죠. 2x의 제곱은 16. 그러면 5x제곱 빼기 4x제곱이니까 그냥 x제곱이죠. x제곱이 16이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y는 어떻게 될까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4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겠네요. 이걸 바로 복부호 동순이라고 합니다. x가 플러스 4일 때 y는 플러스 8. 위에 있는 것끼리 짝꿍이고요.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마이너스 8. 복부호 동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따로 쓰면 이렇게 쓰세요. x가 4일 때 y가 8.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이번엔 y랑 x가 같대요. 그럼 다시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 5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16 4x제곱이 16
x제곱은 4. 이번에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y는 어떻게 되나요? x랑 y랑 어차피 같으니까 y도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쓰고 복부호 동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얘도 각각 쓰세요. x가 2일 때 y가 2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4쌍의 해를 가지네요. 456번으로 가볼게요. 자, 얘는 딱 보니까 두 번째 니은식에다가 2만 곱한다면 이 차항들을 모두 소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애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차항은 뭐가 이 차항이라 그랬어요? x제곱도 이 차항이지만 xy 이것처럼 문자가 2개 곱해져 있는 것도 이 차항이죠. 걔네들이 다 없어진다면 너무 땡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식에다가 2를 곱합니다. 그리고 위아래 뺄게요. 완전 땡큐하네요. y-2x는 1이다. 즉 y는 2x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편안한 식이냐면 니은식이 조금 더 간단하니까 니은식에다가 y 대신에 2x 플러스 2를 넣을게요.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y에다가 2x 플러스 1 그리고 x는 1 다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 다시 정리해보면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그럼 인수분해 합시다. 얘는 3x 1x 그리고 이쪽이 플러스 1 이쪽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3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은 0 그러면 x가 3분의 1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자, x가 3분의 1이면 여기다 대입해서 y가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5가 나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y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래서 얘 또는 얘라고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옵니다. 자, 458번도 한번 볼게요. 얘는요. 첫 번째 식 기억에다가 곱하기를 2를 해서 이 차항을 없애면 좋겠는데요. x제곱은 없어지지만 xy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땐 상수항을 없애볼까? 두 이차항을 동시에 소거할 수 없다면 상수항을 공략하라. 그죠? 상수항 공략해서 기억에다가 3을 곱할게요. 그러면 6x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3y제곱은 15. 그리고 아래측은 그냥 쓰시고 뺄게요. 빼고 아니요 여기는 빠지지가 않죠. 얘를 뺀 게 아니니까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이렇게 빠질게요. 빼면 2x제곱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제곱은 0. 그러면 는 0을 보면 뭘 하고 싶어야 돼?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이렇게 되네요. 2x 플러스 y x 마이너스 2y 이거 인수분해는 스스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2x가 마이너스 y 즉 y가 마이너스 2x인 게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2y 얘는 굳이 y는 2분의 1 x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식 어디다가 대입을 할까요? 1번식이 상대적으로 기억식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죠? 기억식에다 대입을 해봅시다. y 대신에 무엇을 대입한다? 마이너스 2x를 이렇게 대입하면 2x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은 5. 그러면 여기 몇입니까? 10x의 제곱 x의 제곱이 2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2분의 1 아니죠. x의 제곱이 2분의 1 그죠? 맞죠?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까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그죠? 이렇게 x가 나오고 그러면 그때 y가 뭐가 나오느냐? 대입을 하면 되겠죠. 어디다가요? 여기다가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럼 y는 그때 뭐가 나오느냐?
거꾸로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네요.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첫 번째 각각 계산할게요. x가 플러스 2분의 루트 2라면 y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x가 이번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예요. 그러면 y 값이 그때는 얼마가 나오겠니? 그때는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죠? 여기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렇게 두 쌍 일단 찾아냈고요. 첫 번째 식에서. 자, x는 2y. 여기서 또 찾을게요. 얘는 뭐예요? 아까 얘도 첫 번째 식이 상대적으로 편안했으니까 거기다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2y라면서요. 2 x 대신에 2y의 제곱 마이너스 2 x 대신에 2y 그리고 y는 그냥 쓰시고 플러스 y 제곱은 5 그러면 4, 2, 8, 8y의 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5 그럼 뭐가 나오죠? 얘는 4 빼면 4 5y 제곱이 5 y 제곱이 1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y에다 플러스 1 대입하면 x는 플러스 2 나오고 y가 1 나오고 이번에는 y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얘랑 얘 이렇게 4개의 해가 나옵니다. 4쌍의 해가 나옵니다. 자, 460번도 한번 볼게요.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해결하는 문제 나왔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합이 7이고 곱이 6이야? 그러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 못 만들지만 t에 관한 새로운 문자 t, 뭐 a 이런 걸로 k 이런 걸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은 부호바꿔 곱은 그냥 써서 만들면 뭐가 나옵니까? t가 6 또는 t가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뭔가 해가 6이거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x가 만약에 6이라면 y는 1일 거고 x가 1이라면 y는 6이겠죠. 두 개 더했을 때 7 곱하면 6 되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냥도 풀 수 있습니다. 얘는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주어졌네. 아까처럼 x 플러스 y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x 플러스 y 구합시다. 그죠? 제곱 어떻게 나온 거예요? x 플러스 y 전체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앞뒤 빼면 얘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얘는 13이고 얘는 6이니까. 그죠? 얘는 얼마예요? x 플러스 y의 제곱이 25라는 얘기네요. 25에서 12를 빼야 13 되니까요. 그러면 x 플러스 y가 5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예요. 그럼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x 플러스 y가 5이고 xy가 6. xy는 고정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5면서 xy가 6인 경우 각각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게요. x 플러스 y 합은 부호 바꾸고 곱은 그냥 써서 이렇게 만들어서 t가 2 또는 3. 그러면 x가 2일 때 y가 3일 수도 있고 x가 3일 때 y가 2일 수도 있겠군. 그죠? 이럴 수도 있겠군. 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t의 제곱 부호 바꿔서 5t 그냥 6은 0 그러면 얘는 2, 3은 6 t 플러스 3 t 플러스 2는 0 그럼 t로서 가능한 건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t가 마이너스 2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2이고 y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죠. 자, 462번 봅시다. 와, 이건 뭐예요? x, y도 있는데 a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1차식이고 하나가 2차식이네요. 그럼 1차식을 변형하여 2차식에 넣어볼까? x의 제곱 한 다음에 y 대신에 얘 넣을게요. y의 제곱은 18.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 앞뒤 플러스 뒤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8은 0.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 여기서도 한 개의 근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다가 한 개의 답만 대입해서 y값도 한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써있는 2차 방정식이 한 쌍의 근만 가지면 되겠군요. 오직 중근을 가지면 되겠군요. 한 쌍이 아니라 한 개의 근만 가지면 되겠군요. 그럼 중근을 가질 판별식 씁니다. 4분의 d 쓸게요. 얘가 짝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36은 0. a제곱이 36입니다. a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입니다. 그죠? a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죠. x값은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중근으로 x가 하나가 나오면 그 x가 뭔지 모르겠지만 x값 y값을 구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a가 어떨 때 과연 얘가 중근이 일어나겠니? a가 플러스 6 마이너스 6. a가 답이 하나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뿔마다 답이 됩니다. 464번 얘를 바라보는 순간 뭐예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주어졌네요. 그러면 비록 그게 숫자가 아니고 문자가 섞여 있는 식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게요. 그죠? 그럼 두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합 t. 그 다음에 곱은 그냥 쓰겠죠. 얘가 실근을 가진대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면 되니까 4분의 d가 근이 있으면 되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 자체가 해가 있으려면 뭐 중근이어도 되고 그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면 될 거고 자 얘는 어차피 얘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고 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이렇다. 4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가 이렇고 마이너스 2a로 얘를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2a가 이렇고 a 마이너스 2가 이렇고 사이값 a가 0, 2 사이값을 갖겠구나.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합과 곱을 만난다면 뭘 해라? 다른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해결을 하자. 자, 공통근이라는 건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각 방정식을 풀어서 똑같이 x는 3, x는 3 똑같이 나온 게 있으면 그거 고르면 돼요. 공통근이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요. 두 개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공통근을 x는 알파라 치고 직접 얘를 대입해가지고 상수항이나 또 제곱항, 이차항 이런 걸 소거해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한번 문제를 풀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뭐 개념 확인 문제는요. 너무 쉬워서 중학교 수준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공통근 각각 두 개씩 근이 나오지만 공통근 하나밖에 없죠.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466번 한번 봅시다. 두 방정식의 공통근을 구하여라. 일단 뭐 조립제법으로 풀어도 풀 수 있는데요. 공통인수가 보이잖아요. 여기 보이죠? 공통인수 보이면 얘로 묶을게요. 그럼 앞에서는 x제곱만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1만 남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의 해는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식 인수분해 가능하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하고 나면 x가 마3, x가 1 그러면 공통근 뭐예요? 두 개 겹치면 이 두 개가 모두 공통근입니다. 공통근 두 개 보이시죠? x는 마3, x는 1 468번도 한번 볼게요. 공통근이 실수일 때 상수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얘는 그냥은 풀기 힘들죠. 뭐 2차항을 소거한다. 그래도 뭐가 사라지지 않고 연립방정식을 얘를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도
A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고. 그러면 요렇게 두 번째 식을 요렇게 바꾸고요. 요 A를 2x제곱을 대신해서 여기다 쏙 써줄게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써주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x제곱 A 대신에 뭐예요? 마이너스 2x제곱에다가 다시 x세제곱입니다. 얘 x제곱 아니고 세제곱. 얘에다가 다시 x를 곱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8은 0. 그러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8은 0. 이상하죠? x제곱 마이너스 8은 0. 근데 얘는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앞에 제곱 플러스 앞뒤 플러스 뒤의 제곱은 0. 자, 0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이거밖에 없어요. x가 2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뒤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어차피 0보다 무조건 커요. 왜 그러냐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죠? 얘가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얘는 0보다 큰데 0보다 크거나 딱 0인데 어떤 x 값에 따라서 근데 3이 달려있어요. 얘 또는 얘가 0이다. 이 2차식이 0이 될 가능성은 제로예요. 없어요. 그래서 x는 2 하나밖에 없습니다. x는 2? 그러면 x는 2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x는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a값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2 곱하기 2의 제곱이 a입니다. a는 8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470번 볼게요. 얘는 공통근을 가지도록 하래요. 그러면 뭘 소거할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2a 그리고 0, 0 보이시죠? 자, 그 0을 살리도록 하고 싶으면 상수항이 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수항을 소거하도록 할게요. 두 개를 더해서. 그러면 상수항이 소거되고 이렇게 상수항이 소거되고 나머지 정리할게요. 그럼 a도 없어지네요. 그죠?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가 0이고 이렇게 되고 x가 0 또는 x가 1 이렇게 되네요. 그죠? x가 0일 때 실제로 a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볼까요? x 대신에 0 대입하면 첫 번째 식에다 그냥 넣을게요. 0을 대입하면 0 플러스 0 마이너스 2a는 0. 뭐예요 얘는? 그럴 때? 이럴 때는 a도 0이네요. 자, 그 다음에 x가 1? 아래식에다가 한번 대입해볼까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2a가 0. 그러면 a가 얼마입니까? 마 3 넘어가면 플러스 2. 이럴 때는 a가 2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모두 구하여라. 0, 2 모두 구했네요. 자, 그리고 472번으로 갈게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 그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도록 하는 a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x제곱을 없애려고 했는데 x제곱을 없애는 거는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상수항을 없애면 좀 더 a가 없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상수항은 더하고 뺀다고 해서 없어지지가 않겠네요. 그럼 그냥 2차항 없앱시다. 그럼 빼면 얘가 사라지고 2에서 a 빼면 a.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뭘로 묶어요? a로 묶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0이 되려면 a가 0이거나 x가 2면 되겠죠. 그러면 a가 0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a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얘가 0을 대입하면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두 식이 똑같습니다. 일치를 합니다. 오직 하나의 근이 가질 리가 없어요. 해가 무수히 많겠죠. 그래서 a가 0인 것은 일단 생각하지 않을게요. 얘는 탈락입니다. 그럼 x가 2일 때 a값 구할 수 있겠네요. 구합시다. 어디다가? 두 번째 식에다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 2는 4.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 0. 그러면 3a 그 다음에 6 빼기 3은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 a가 얼마입니까? 그럴 때는 a가 4, 5, 6, 3. 잘못 계산됐나요? 맞죠?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려면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인수분해를 할 때 항상 x로 다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a로 묶어서 a가 0이거나 또는 x가 2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x가 2일 때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찾아보고 a가 0일 때는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통근이 가지는 게 아니라 겁나 많은 공통근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버린 겁니다. 자, 부정방정식 볼게요. 부정방정식은요. 어떻게 딱 하나의 해로 결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곱하기 인수분해 한 후에 어떤 수 곱하기 어떤 수는 어떤 숫자의 꼴로 만들어서 합니다. 뭐 약수를 구한다. 뭐 D가 0보다 크다. 임을 화용한다. 뭐 여러 가지 꼴이 있을 텐데요. 일단 이거는 무슨 말인지는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다시 볼게요. 자, 그리고 정수 조건일 수도 있고 또 실수 조건일 수도 있어요. 조건이 정수다. 그리고 실수다. 실수라는 거는요. 0도 되고 뭐 마이너스 1도 되고 2분의 1도 되고 뭐 이렇게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도 있습니다. 그죠? 얘도 푸는 방법이 따로 있지만 이것만 봐가지고 이걸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474번 봅시다. 474번은요. 자, 얘를 어떤 인수분해해서 어떤 식 곱하기 어떤 식은 K 꼴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강제로 어거지로 인수분해를 하라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약, 두 번째 약을 X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앞에서는 Y만 남고 뒤에는 4가 남습니다. 그럼 억지로 인수분해를 하려면 뒤에도 Y 플러스 4가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요. 마이너스 얘는 9는 일단 넘겨둘게요. 이쪽으로. 자, 어거지로 인수분해를 하려면 일단 마이너스 2로 묶으세요. 그런 다음에 y 플러스 4 무조건 써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2밖에 없었잖아요. 마이너스 2y밖에 없었는데 y 플러스 4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면 원래 없었던 뭐가 생겼어요? 원래 없었던 마이너스 8이 이쪽에 생겼으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해주세요. 똑같이. 그죠? 억지로 지금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어거지로. 자, 그러면 y 플러스 4로 묶였어요. 그러면 앞에는 x, 뒤에는 마이너스 2만 남고요. 9 빼기 8은 1이에요. 곱해서 1이 되는 어떤 정수? 정수의 범위에선 찾기 쉽죠. 자, 그럼 1 곱하기 1이거나 1 곱하기 1이 1이거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1이면 되겠죠. 자, y 플러스 4가 1이라면 y는 얼마면 됩니까? y는 마이너스 3이면 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1이라면 x는 3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려면 y 플러스 4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y는 마이너스 5면 돼요. 그리고 y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는 1이 되면 돼요. 그죠? 이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족시키는 답은 얘랑 얘뿐입니다. 정수라고 하니까요. 뭐 정수가 아니라 실수면 너무 많죠. 3분의 1 곱하기 3도 되고 100분의 1 곱하기 100도 되고 너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결정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수 xy다 라고 범위를 한정 지어 줍니다. 이렇게 어거지로 인수분해 하는 거 많이 연습해 보세요. 476번도 그냥 하고 싶은데 분수식이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어차피 양의 정수 xy니까 3xy, 3과 x와 y의 최소 공배수인 3xy를 양변에 곱해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3x 마이너스 xy 플러스 3y는 0. 그죠? 그 다음에 얘도 강제로 인수분해 할게요. x로 묶으면 앞에는 3이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y가 남습니다. 참 얘도 무조건 얘가 생기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묶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다가 3 마이너스 y.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3y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는 0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쪽에 원래는 없었던 수 이거 없었죠? 없었잖아요. 플러스 3y에서 끝이었는데 얘를 이렇게 분배했더니 마이너스 9가 생겨버렸어요. 그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없던 마이너스 9가 생겼으니까 이쪽에다 마이너스 9를 생겨줘야 여전히 는이라는 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억지로 인수분해 지금 됐습니다. 3 마이너스 y 그리고 앞에서는 x 남고 뒤에서는
이게 남네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9. 그런데 불편하니까 살짝 정리를 할게요.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y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9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사라지겠죠. 와, 9가 되는 건 너무 많아요. 자, 1 곱하기 9도 9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3도 9예요. 그리고 9 곱하기 1도 9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9도 9고요. 마 3 곱하기 마 3도 9예요. 마 9 곱하기 마 1도 9예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구해봅시다. 자, y 마이너스 3이 1이 되려면 y가 얼마예요? y가 4면 되겠죠? 그때 x는 얼마일까요? x는 12가 되겠죠? y 마이너스 3이 9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3이 3이 되려면 y는 6이어야 해요. 그리고 얘가 3이려면 x는 6이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3이 9려면 이번엔 y가 12여야 해요. 그리고 얘가 1이려면 x가 4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려면 y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려면 y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되려면 x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 3이 되려면 y가 0이어야 하고 마 3이 되려면 x도 0이어야 해요. 마이너스 9가 되려면 y가 마이너스 6이어야 하고요.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가 뭐여야 되죠? 2여야 해요. 2? 맞나요? 2여야 해요. 여기 뭔가가 여기가 좀 틀린 것 같네요. x가 마이너스 맞고 y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얘가 아니고 y가 2여야 되겠죠? 이거 왜 틀렸지? 자, 여기도 이렇게 2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봅시다. 뭐라 그랬어요? 양의 정수 xy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양수니까 괜찮은데 얘는 안 되죠. 얘는 음수니까 양의 정수 아니니까 탈락. 얘는 0도 양의 정수 아니니까 탈락. 마이너스 붙었죠? 양의 정수 아니니까 탈락. 그죠? 그러면 몇 쌍만 있습니까? 한 쌍, 두 쌍, 세 쌍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x, y의 개수는 3개. 이렇게 쓰시면 됩니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순서쌍으로 나타내려면 x, y 순서쌍으로 나타내려면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12,4, 6,6, 4,12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개수로 3개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478번 봅시다. 자,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면 n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런데 얘는 뭘 봐야 되냐면 두 근? 근과 개수의 관계로 혹시 접근할 수 있을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일단 두면, 그죠? 지금 이거 두 근에 관한 문제니까 두 근? 알파, 베타로 둘까? 그러면 그다가 상수항이 1차식이니까 그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부호 바꿔서 2m 곱하기 알파, 베타 곱한 건 2m-3. 얘는 조금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으니까 상수항이 1차식이면 근과 개수의 관계로 접근해 볼까? 두 근이 그럼 두 근 알파 베타라고 두고 어차피 못 구하잖아요. 이 상태로는 못 구하니까 두 근이 있어? 알파 베타라고 둘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그죠? 그런데 이렇게 두고 봤더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알파랑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요. m도 구해야 되게 생겼잖아요. m이 너무나도 거슬리죠. 그럼 두식을 한번 뭐 해볼까요? 빼볼까요? 그죠? 두식을 빼볼게요.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느냐?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싹싹 사라지고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갖다 지금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면 아까 뭐였지? 정수가 되도록 정수라는 또 범위가 정해졌어. 알파 베타라는
인수가 정수라는 범위가 정해졌으니까 아 이런 식 만나면 억지로 인수분해를 떠올려야 됩니다. 억지로 인수분해. 자 얘는 알파로 묶습니다.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 베타는요 마이너스 1로 묶을게요.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1 억지로 인수분해. 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 3은 원래부터 있으니까 거기다 그냥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원래는 마이너스 베타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1이 달라붙었군요. 이런 여기도 플러스 1을 달라붙게 해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베타 마이너스 1로 묶으면 앞에는 알파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1이 남겠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의 수는 엄청 많지는 않아요. 1 곱하기 마이너스 2거나 아니면 뭐 하면 돼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둘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뒀냐면 알파 베타가 어떤 걸로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얘 두 개 바꾸는 경우 수는 생각해보지 않아도 돼요. 두 개 바꾸는 경우는 생각해보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선생님 이것도 되지 않아요? 마이너스 1 곱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1 이것도 되지 않습니까? 된다 하고 한번 구해볼까요? 그죠? 그런데 얘는 알파 베타가 뭔지 모르잖아. 어차피 어떤 거 둘 중에 하나는 크고 둘 중에 하나는 작은 근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똑같은 수 나와요. 그죠? 보세요. 이 위에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위에 했었던 것처럼 보세요. 어차피 x가 마 6인데 y가 마 6인 게 생기고요. y가 이렇게 똑같은 게 두 개씩 생긴다고요. 그죠? 어차피 똑같은 게 두 개씩 생길 건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다 해보세요. 자,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자, 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베타가 얼마면 돼요? 베타가 2면 되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둘 다 정수 맞네요. 자, 이렇게 되려면 제가 2가 되려면 베타가 3이 되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알파가 0 되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번엔 베타가 0이고 알파가 3이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려면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가 2면 되겠죠. 그죠? 근데 어느 근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얘가 이렇게 순서 바뀌는 경우의 수를 지금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얘랑 얘랑은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얘랑 얘랑도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해보면 돼요. 여기까지만 해보면 돼요. 얘네들은 순서 바뀌는 애가 어차피 나올 거니까요. 얘만 해보면 돼요. 왜? 얘는 알파 베타의 가능성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m의 값을 구할 거예요. 어떤 게 알파고 어떤 게 베타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값만 중요해요. 그게 2m이거든요. 그죠? 이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식이 좀 더 편안하니까 이식에다 대입할게요. 자, 첫 번째 얘는데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하면 얼마입니까? 2m이 1이고 m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두 번째식 얘 대입해서 풀어볼까요? 알파가 0이고 베타가 3이면 3은 2m m은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이거 세 번째 식하고 네 번째 식은 대입해봤자 얘랑 똑같은 수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똑같은 수 나올 겁니다. 그래서 m으로서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n값으로서 가능한 거 2분의 1, 2분의 3 두 개 다 가능합니다. 480번 내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문제에도 별을 쳐놓고 밑에 있는 팁에다가도 별표를 쳐놨겠습니까? 그죠? 자, 얘는 보니까 상수항이 1차식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알파 베타는 뭐고? 아까처럼. 그죠?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m이고 알파 베타는 뒤에 있는 거. 이 m의 제곱 마이너스 2. 근데 얘네들을 더하고 뺀다고 해도 얘가 없어질 가능성이 없죠. 그죠? 그럼 m이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구하는 건 옳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은 안 되겠구나. 근거와 계수의 관계로 이용하는 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다른 방법을 구해야 될 텐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어떻게 하래요?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게 하는 m값을 모두 구하여라. 그러면 두 근이 일단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럼 근을 구하는 방법 우리가 인수분해도 안 되고 이도저도 안 될 때 근을 구하는 방법 뭐가 있죠? 근의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의 공식 쓴 거예요. 근의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근의 공식으로 풀면요. 일단 마이너스 2m을
2로 나눠서 마이너스 m이 b 다시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죠? 근해 공식에서 접근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당연히 얘가 실근이죠. 정수인데 어떻게 그게 허근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루트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2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죠? 정수라면서요. 이게 그럼 실근이어야지 허근은 절대로 안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큽니다. 그럼 범위가 어디예요? 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m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이렇고 얘는 루트 2의 제곱이죠. 그러면 m 플러스 루트 2 m 마이너스 루트 2가 이러니까 m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부터 플러스 루트 2까지 범위 내에서만 정수. 그죠? 그럼 이 정수가 어디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마이너스 2하고 2. 루트 2가 1.4 정도 되잖아요. 1.414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뭐가 있냐면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3개밖에 없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1.4 정도 되는 숫자니까요. 그죠? 정수 3가지밖에 없어요. 이 정수에 대하여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게 확인을 한번 해줘 봅시다. 만약에 m이 마이너스 1이라면 그죠? m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어떤 해가 나오는지 볼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제곱 어차피 1이고 2 루트 1.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또는 x가 마이너스 2. 그죠? 근이 다 0 이렇게 자연수가 나오네요. 정수가 나오네요. 그죠? 얘는 그럼 만족합니다. 두 번째 m이 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얘가 정수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정수입니까? 그죠? 그럼 얘는 선택받을 수 없겠네요. 정수가 되도록 하는 m값이니까요. 그죠? 그럼 세 번째 m이 1일 때 여기다 대입을 하면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니까 1 플러스 1 x가 2이거나 1 마이너스 1 x가 0이면 되겠네요. 오, 둘 다 정수네요. 오, 요런 값 고를 수 있구나. 그래서 정수 m의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모두 구하라. 그럼 또는 쓸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두 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82번 는 0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일단 x도 2차식, y도 2차식인데 혹시 완전제곱식이 되니? 된다면 완전제곱식 더하기 완전제곱식은 0. 그러면 그 괄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0. 이렇게 해서 풀고 싶거든요. 그죠? 근데 완전제곱식이 되네요. x제곱 플러스 2xy 보는 순간 y제곱만 있으면 완전제곱식이 되겠구나. 그럼 2y제곱 중에서 y제곱 하나 가져가면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마이너스 6y 플러스 9를 보는 순간 y제곱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럼 완전제곱식 되네요. x 플러스 y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이 0이잖아요. 그러면 0 더하기 0이 0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y는 반드시 3이어야 되고 y가 3이야? 그럼 x는 반드시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내가 찾고 싶어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밖에 못 찾습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제곱식은 0 꼴이 되니? 되면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484번. 자, 완전제곱식 꼴로 바꾸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2x제곱이 있고요. 뒤에 뭐 마이너스 2y 있고 뭐 그냥 x도 있고 완전제곱식 꼴로 정리가 안 되겠네요. 그럴 때는요. x도 2차식, y도 2차식이니까 우리가 뭐가 제일 편안하냐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바라볼 때 x제곱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우리 눈에 익어서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x제곱이 있는 것, x 한 제곱항만 있는 것, 그리고 상수항. y가 있는 것들은 다 x의 입장에서는 상수항이죠. 자, 는 0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실수 x, y 값을 구할 건데 실수 x, y가 된다는 건 얘가 분명 이렇게 정리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2차 방정식 꼴로 정리를 했잖아요. 아, 2차 방정식 실수 x, y 값이라면 실수 x, y니까 실근이 존재해야 되겠구나. 실근 존재 조건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죠? 실근 존재 조건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뭐 하면 돼요? 4분의 d가 b-의 제곱, 얘가 b-가 얘니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해서 실근 조건으로 얘를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구나. 이거 생각 못하면 못 풀겠구나. 그지? 실근 조건 생각 못하면. 그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얘는 어차피 플러스 취급 당할 거고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플러스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 이렇다. 정리하면 y의 제곱 플러스 6y 마이너스 9가 이렇다. 얘인가 뭔가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잠시만요. 요거를 식을 다시 쓸게요. 식을 처음부터 잘못 써놓고 얘를 했으니까 답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가 잘못됐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얘를 해야죠. C가 얘인데요. 얘가 실근 조건. 그죠? 그러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10은 이렇다. 그러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6y 마이너스 9가 이렇다. 바꿔 쓰면 마이너스 1 곱해서 쓰면 6y 플러스 9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게 보이죠?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이렇대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수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그럼 얘는 이런 조건밖에는 절대로 못 찾는다는 얘기죠. y는 3. y가 3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어디다가? 아까 우리가 정리해놓은 요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할게요. 이 x제곱 그 다음에 y 대신에 3을 넣으면 4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9 마이너스 6 플러스 5 그러면 8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얘도 완전 제곱식이네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그러면 x는 2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수의 값은 x는 2, y는 3 이렇게 됩니다. 자, 완전 제곱꼴도 정리가 힘들다면 뭘 이용을 해라? 두 실근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xy 실수 xy니까 실근. 그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2차 방정식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실근이 존재하는 걸로 문제를 접근을 하자. 그죠? 이 생각을 꼭 떠올려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열심히 풀었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이걸 어젯밤에 녹음을 했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1시간 반이나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2번 풀었네요. 자, 너희들도 2번 이상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4페이지까지 492번까지 열심히 풀어주세요.